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그 실무수험 두 마리 토끼 잡기 컨셉으로 진행하는 그 4대 보험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관련해서 그 쉬운 9번째 주제를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요걸 연강으로 찍을 때 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50강이거든요. 그럼 지금 그 거의 60강까지가 왔기 때문에 이제 4분 능선 거의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쉬운 9번째 강의는요, 예전에 한번 유사한 주제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업무상 사고 2라고 이렇게 괄호 안에다 집어넣은 거고요. 자, 요거는 그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2016년에 한번 미리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25회 시험이고요. 시험 문제는 산재보상법, 산재법 5조, 그 다음에 동법 37조, 시행령 27조에서 업무 수행 중 사고라고 해서 이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그 사고로 지금 출제가 된 문제예요. 그 특이사항은요. 그 직접적인 업무 수행성 말고 부수적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출제를 했는데 그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 공부 안 하셨어도 느낌으로 충분히 찍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일단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업무상 사고가 아닌 것은 요걸 골라달라고 그랬는데 예, 당연하지만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거는 당연히 100% 산재죠. 업무 수행성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제 용변 등 생리적 어쩔 수 없는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직접적인 어떤 업무 수행을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누구라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수적인 행위로 필수 부수적인 행위로 봐서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후 관련해서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보고요. 업무에 따른 그 필요적 부수 행위,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부수적 행위를 치운다던가요.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실무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요. 그 출장 중에 사적인 행위, 업무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서 다른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강압적으로 산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산재 승인 여부를 이 공인노무사한테 이제 위임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위탁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임을 하죠. 그랬을 때 이게 사적 행위냐 아니면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냐 아니냐를 이 근로복지공단에 저희가 이제 어필을 하고 이제 수임료를 받는 예,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해설을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출제된 문제의 전신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살짝살짝 바꾸면서 계속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고요. 자, 수험적으로 답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업무상 여기 따옴표 되어 있죠. 사고라는 용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업무와 어떤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꼭 업무 수행성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논리를 확대하면 직간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있는 용변 보는 것들, 업무 준비와 마무리, 부수적인 행위,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넓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이 사적, 그 다음에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 라고 하게 되면 사고를 해석하지 않는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금 5번에 제시된 지문은요, 산재법 시행령 27조 2항 단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제 단서 앞에 있는 본문은 뭐냐면요, 사업장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운더리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촬영하고 하는 그 스태프분들은요, 언제나 사업장 밖에 있죠. 본사 영화 제작사 밖에 있어서 그런 사고도 당연히 업무상 사고로 봐요. 다만 그 촬영 현장에 가셔서 뭐 다른 개인적인 일을 보시거나 그 어떤 세트장 외로 나가셔가지고요. 그럴 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 동조 3항에서요. 근무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영업하는 분들 보면 어디 가서 영업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무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최초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 도착해서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영업을. 그리고 최후로 그 자리에서 업무를 완수하고 퇴근을 하셨다. 이게 입증이 되면 그 어떤 순간적인 그 어떤 시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에 대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